동아일보 주필인 박재균 주필이 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행복한 문재인 나라라는 그런 글인데, 행복한, 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의 나라. 그 제목이 하도 그렇지 않은 나라인데 너무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서 한번 제목이 이렇게 봤더니 박재균 주필이 쓴 거예요. 네. 이제 그걸 한번 아침에 읽어봤더니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2명 감옥 가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서 이제 마음 편하게 됐느냐라는 반어적 질문입니다. 친문 공수처도 생기고 권력 비호의 창과 방패가 돼가지고 그들에게만 안전하고 따스한 나라가 되고, 실상은 신선 귀족, 운동권 독재 나라, 전체주의, 북에 굴종하는 나라, 언어 파괴의 나라가 되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이 박재균 논설 주필의 그 이야기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제는 그의 임기 중에 한 명의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고, 한 명의 전임 대통령은 감옥에 갔어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철갑을 두르게 됐으니 이제 뭘 걱정하랴, 가다 놓고 보자,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겨눌 수 있는 것, 겨눌 수 있는 청와대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법치 파괴, 무도한 정치가 난 괴물 공수처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걸 다 고사시켜 줄 테니까, 문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구설 등 주변 문제, 뭐 그의 임기 이후에 건재할 뭐 친문 좌파 공수처가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얘기죠. 문 대통령이 7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공수처가 열리는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말, 이 말이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이 된 날,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 그 말은 상당히 앞으로 많이 역사에 남을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입법 폭주 스위치를 누르고 공수처법이 통과되자마자 새벽도 출범 외친 대통령,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 안전판이 마련됐으니까 말이죠. 문 대통령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법 폭주를 자행하며 대통령을 향해서 충성경령을 벌인 집권당 국회의원, 진보 좌파 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 헌재재판관, 현 청와대 관계자, 친문, 친추미애, 검사, 문정권 행동대장을 자임하고 고위 경찰도 도리어 공수처의 비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임한 고위 경찰도 도리어 공수처 비호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신랄하게 이 박주필은 얘기합니다.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 이들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반드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건들을 가져와, 접해 하면 딱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지휘로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무소불위 공수처가 정권 옹위를 위한 방패로 사용될 것이고, 그뿐이 아니고 감히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려는 자들에게 휘두르는 창과 방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이 된다, 쑤신다 이거예요. 네.
사법 기능을 가진 판검사와 경찰에게 이만한 겁을 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판결하겠습니까? 재판하겠습니까? 제대로 검찰 수사하겠습니까? 경찰 조사 수사 치안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을 총동원한 찍어내기에 맞서고 있지만 모두가 윤석열처럼 한다면은 공수처법 아니라 어느 거라도 꼼짝을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윤석열이 다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모두가 윤석열이 재판 판사도 윤석열처럼 한 거하고 경찰도 윤석열처럼 법대로 하자 하고 이렇게 나오면 권력과 맞서면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모두가 윤석열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심지어는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선 출마 못하게 막거나 조기 퇴진시키는 그런 강제하는 법안까지 만드는 발의하는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이거는 야비하기 짝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건 비열하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야비 비열입니다. 이게 야비 비열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거 윤석열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니 조기 퇴진을 강요하는 법안까지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발의하고 그럼 주위에서 안 말깁니까? 야 이건 너무 야비하잖아. 야 이건 야 비열하잖아. 야 우리 욕먹어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알겠나?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윤석열이 무섭긴 되게 무서운 모양입니다. 그런 법안까지 만들어 대는 거 보니까 그러나 한 가지 딱 한마디로 비열한 겁니다. 비열의 극치입니다. 네. 그래도 참 행복한 나라라고 이 박재균 주필은 얘기합니다. 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은 무수한 입시 부정 의혹에도 의사 가운을 입게 될 것 같다 하면서 한마디 탁 했습니다. 그래도 참 행복한 나라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은 무수한 입시 부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의사 가운을 이제 입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시민운동에 옹호를 튀긴 윤미향 의원은 아직도 금배지를 단 채 소나기를 피했다고 안도했는지 와인 파티까지 벌였다고 한다. 와인 파티 벌인 거 신문에 많이 났죠. 네. 오늘 보면 그 와인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와인 파티 하는 거 한번 보시면은 오늘 기사를 읽어보시죠. 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검찰 장악을 위해 폭주기관처럼 내달린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문제도 없어졌습니다. 참담하죠. 1가구 1주택이란 유치한 입각 기준도 없어졌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아무나 장차관 그냥 23시간 만에 법무부 차관도 발령 내고 뭐 이제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뭐 이거고 저거고 뭐 검증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아무나 장차관으로 데려다 쓰면 됩니다. 이보다 행복하고 따스할 수는 없다고 바로 이 박주필이 그래서 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 나라, 우리의 나라가 아니고 문재인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 나라가 바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로남불을 비판이라도 할라 치면은 친일 수구로 낙이 콱 찍으면 되고, 이러니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일본 여행도 제대로 다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친일파나 토착외구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일본 나라에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친일파나 토착외구로 딱 그냥 찍힙니다. 예. 그래도 미진하면 박근혜 보수 정권의 약점인 세월호를 들이밉니다. 이번에는 또 세월호 특검입니다. 2014년 이후에 9번째 조사입니다. 세월호 아픔이야 공감하지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세월호요? 아니야.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예? 세월호 특검이 아니 9번째 조사입니다. 9번째. 이게 말이 됩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참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다른 의견도 있을 텐데 그 입도 뻥긋 못하게 입을 갖다가 확 줄이를 틀어놓을 수 있는 이런 법 얼마나 다른 의견은 안 돼! 얼마나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입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북전단 발송금지법, 헌법상 표현의 자유, 그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 No! 필요 없어. 강행하면 돼. 강행 처리했습니다. 북한 2인자 김여정 심기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김정은 남매에게 굴종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 정권은. 그래도 평화롭지 아니한가라고 반어적으로 이 박지균 주필은 반어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평화롭지 아니한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이 꿈꾸는 나라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안전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나라의 실상은 죄 지어도 벌받지 않는 신성 귀족의 나라, 민주화 30여 년 만에 민주주의 시계를 그 이전으로 되돌린 운동권 독재의 나라, 정권과 다른 의견이라면 입을 닫으라는 전체주의의 나라, 주적인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굴종의 나라, 양심, 상식, 공정, 정의, 법치 같은 낱말의 원뜻이 파괴된 혼돈의 나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3년 반 남짓 만에 나라를 갖다 이렇게 만든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닫아버린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이 박주필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왠지 북한 전역에 걸려있다는 구호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요. 이걸로 끝을 냅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행복해요. 이게 끝마디입니다. 이 박주필의 끝 글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글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지금 이 글에서 표현되는 모든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의 그 돌직구쇼, 돌직구죠. 이게 이제 경향신문에 이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직 법무장관의 엉뚱한 대답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그걸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는 멍청한 질문을 보수야당, 언론, 농객이 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에 대한 비리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죠. 검찰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수처를 감시할 것입니다. 물론 공수처는 눈을 부릅뜨고 검찰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공수처 발족 후에 공수처와 검찰 간의 긴장 팽팽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거는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공수처에 대해서 견제를 할 검찰이 하고 있다라는, 걱정할 거 없다는 그런 식의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겁니다. 이 글을 본 이 진중권 교수가 딱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합니다. 검찰이 가졌다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그대로 공수처로 옮겨놓고 기껏한다는 얘기가 공수처의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할 테니 괜찮다고 한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한의 문제를 슬쩍 비리의 문제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이인규에게 어떤 비리가 있었으며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검사들에게는 무슨 비리가 있었습니까? 가장 지독한 나치는 성실한 나치란 말이 있듯이 예를 들어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거기에는 뇌물을 받고 유태인을 빼돌리는 부패한 나치 장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리가 없다고 강제 수용소가 사라집니까? 그들이 청렴했다면 외려 더 많은 유태인들이 희생됐을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부당한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소위 법학을 연구했다는 교수가 아니라 지지자를 관리하는 정치인으로서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진단을 합니다. 조국 교수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긴장이 팽팽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참 천진난만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 권력은 마음에 안 드는 공수처장은 검찰로 배고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은 공수처로 뵐 수 있기 때문에 쌍날의 칼이다 이거지. 그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 공수처 검찰이 견제한다는 조국. 이 법학 교수가 아닌 정치인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 과반, 검찰개혁 실패를 판정, 중립성 보장 장치 없앤 공수처는 권력비리 뭉개는 장소가 될 것.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은 놔둔 채 칼 한 자루 더 쥐어주면 뭐하나.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55%가 검찰개혁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답변했죠. 과반수 이상 55% 이상이 검찰개혁이 아니다. 본래 취지하고 전혀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취지에 맞게 진행된다는 응답은 그러면 55%가 취지에 안 맞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45%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28%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엠블레인 퍼블릭 케이스 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사가 11월 30일 날 지난달이죠. 또 12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겁니다. 정확한 거죠. 4개사가 했으니까. 55%가 검찰개혁이 본래 취지에 벗어났다. 그리고 28%가 제대로 취지에 맞게 진행한답니다. 상대가 됩니까? 2배 아닙니까? 자, 이렇다면은 왜 이 꼴이 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것은 오직 제왕적 대통령 또 청와대 권력에 가로치고 하는 그런 개혁.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공수처는 앞으로 2가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는 권력비리 수사를 무마하고 마사지하는 거죠. 권력비리 수사 싹 가져와서 없애버리고 사건 먹는 하마가 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후배에게 너도 검사냐 소리를 들은 심재철 또 심재철을 반부패 강력부장 조국 부부가 무죄라고 주장했던 정한준 교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생각할 여운을 줍니다. 왜 진중권 교수가 그 얘기하겠습니까? 이성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심재철을 한번 생각하고 조국 부부가 무죄라 했던 정한준 교수 이번에 징계위원장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공수처 행보는 이들 추미애 사단의 행태 속에 이미 예견돼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지적입니다. 공수처 중립성을 보장한다던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버렸죠. 수사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민주화운동 한다는 가당치 않은 허위의식에 빠져있는 어용인사들로 공수처를 다 꾸리겠다 이런 얘기.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앞으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소리 소문 없이 묻어버리는데 안매장 장소가 바로 될 것이다 라고 이 진중권 교수가 딱 집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판검사들에 대한 수사다 이거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든 판결 내렸다고 아예 특정 판사 이름을 따가지고 방지법을 만든다느니 뭐 법정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했다고 법관 탄핵운운 하는 이런 발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벌써부터 공수처 다음은 법원개혁이라고까지 벼르고 있는 판입니다. 판검사들이 이제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어디 죄가 있어서 수사 대상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9개월도 안 돼서 3번이나 지역을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용인, 용인에서 진천
그리고 무슨 직책도 뭐 연구위원인가 뭔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가고 말이죠. 왜 이렇게 수모를 걷어야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한번 보십시오. 상권력에 칼 좀 댔다고 당정청이 들러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죽이려고 온갖 칼, 모든 걸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왜 괜찮고 난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 같으면 보통 우리들 같으면 말이죠. 벌써 거꾸로 졌습니다. 그냥 예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잘 봐주세요 하고 아니면 에이 더러워 하고 나가든지 다 그랬을 겁니다. 윤석열은 꼿꼿하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윤석열이 그냥 만들어진 윤석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이 꽃가마를 탔습니까? 형극의 길을 걸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좀 딴 데로 좀 새서 죄송합니다만은 윤석열이 이만큼 당하고 이만큼 누가 이렇게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1위 괜히 나온 줄 아십니까? 그게 뭐 반기문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입니까? 아니 이 고건 총리 총리입니까 이분이? 아니잖아요. 추미애한테 매일 난도질 당했던 검찰총장 아닙니까? 근데 왜 대선 지지율 1위가 나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소불위한 권력들이 윤석열을 당금질을 해가지고 반 죽여놨는데 딱 살아남고 그대로 있는 그 강인한 그의 의지.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은 윤석열은 대선 주자 1위가 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체적 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개인적으로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윤석열을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당하고 저렇게 괴롭히지? 자기들이 임명해놓고. 네. 윤석열에게 보십시오. 상권력에 칼 좀 댔다고 당정청이 들러붙어가지고 죄 없는 죄를 갖다 날조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징계위원회니 뭐 재판이니 뭐니 6가지 대놓고 말이죠. 난리 법석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개혁의 저항을 한다고요? 대체 무슨 저항을 했다는 겁니까? 제도개혁은 어차피 입법부의 소관이고 검찰 인사권은 총장 패싱하고 법무장관 혼자 했고 검찰에 뭐를 갖다가 어떻게 뭘 저항할 게 뭐 있었는데 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개혁의 적으로 몰리고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의 비리에 칼댔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진중권 교수가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뭐냐? 문제는 바로 뭐냐? 권력이다 이거죠. 검찰이든 공수처든 거기에 무소불위 힘을 싣는 것은 권력인데 문제의 근원에 눈을 감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절대 성공 못한다는 게 이분 진중권 교수의 지적입니다. 고작 원한과 복수, 비리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다가 권력이 결국 대통령 퇴임 후에는 보장보험으로 전락한 것이다.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하고 딱 단언했습니다. 대통령 손에 칼 한 자루 더 쥐어주며 철저히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 일찍이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 2번 얘기하고 이 글은 끝을 내는데요. 결국 이 무소불위한 걸 다 만들어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 이거 우리 그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공수처 때문에 모든 것이 편안하게 다 돌아가리라는 생각 아니죠. 그건 모릅니다. 국민 민심이 이렇게 붕 바다에 떠가지고 흘러가는
노도와 같은 물길이 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문재인이 임명했던 공수처장이라 하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생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 나라의 지금 이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를 누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미국 합중국, 미 합중국 대통령도 공수처 같은 권력 없습니다. 그런 기관 없습니다. 어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 시대입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지금 광풍이 막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좌절과 희망의 로망이 또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바로 희망이 좌절을 극복한다는 것, 극해버린다는 것, 이길 수 있다는 것. 네, 바로 그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